안녕하십니까. 관광학 개론 12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난 출석 수업 때는 김난도 교수의 시간 이론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24시간 중에 이제 새벽 6시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다. 불안해하지 말고 뭔가 해보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출석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동영상 수업은 지금 이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을 합니다만, 지난 시간에는 관광의 사회적 효과 뭐 그런 거를 했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상 개인의 성격이기도 하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죠. 오늘은 현대사회의 특성과 관광,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게 대중사회와 관광입니다. 대중사회와 관광.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1920년에 어쩌고저쩌고 다 했는데, 영웅이 사라지고 이름 없는 인간들의 중심이 되는 사회로 접어들었다. 넷째 줄에 있죠. 즉 다시 한번 읽으면, 곧 현대사회는 제임스 와트죠. 산업혁명의 주인공이었죠.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와트, 전화를 발명한 벨,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등과 같은 영웅이 사라지고 이름 없는 인간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대중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근데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사회는 현대사회는 계층사회입니다. 과거부터 고대부터 현대까지 계층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흔히 지금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죠. 세계 모두가 거의 자본주의입니다. 물론 사회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 반대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죠.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 개념은 똑같이 일을 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는 그런 걸 주장을 했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본 이념이죠. 언뜻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죠.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하던 종주국인 러시아가 망했죠.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주의입니다만은, 공산주의 사회 시스템 자체는 아주 바람직해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를 운영하는 건 역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 부패, 권력, 욕심,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 사회죠. 물론 중국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이나 거긴 좀 독특한 구조고,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을 기회가 되면 한번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하도록 하죠. 어쨌든 대중사회입니다. 지금은 이론적으로 대중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대중은 뒤에 가서 넘어갑시다. 대중은, 자, 그런데 이 대중들이 뭐가 문제냐면 뒷페이지였습니다. 224페이지. 개인들, 대중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개인들은 개성을 상실한 채 집단 속에 원자화되어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불안정하고 절망적인 이기주의만 존재하는 고독한 군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심한 좌절감과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서 말한 대로 개인은 개성을 상실했죠. 쉽게 얘기하면 유행이라는 게 있죠. 유행. 여가 생활에도 유행이 있고요.
한동안은 중장년층은 전부 다 외출할 때 등산복 입었을 거예요. 아마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면 어디 나가실 때는 꼭 등산복을 입었죠.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도 공항 가면 전부 다 알록달록한 등산복 입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외 다른 나라의 기자들은 아마 단체로 가면서 서로 따로 떨어졌을 때 이런 무리에서 벗어났을 때 쉽게 찾기 하기 위해서 입는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개성은 없고요, 남들이 하면 따라가죠. 그런 것들은 많죠. 지금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도,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도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물론 여러분 중에 주도적으로 선택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는 담임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권해서,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그러죠. 지금 자기 주도적 학습이 안 되고 있죠. 그냥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니면 교수가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것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늘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폭망합니다. 폭망.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나의 성격이 어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런 걸 하면 진짜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키워드는 심한 좌절감과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교수님, 관과 결혼식에는 왜 이렇게 이런 게 나옵니까? 이 책은 어쨌든 관광학이 최고다, 그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게 관광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고독한 군중이다, 대중사회인데 그 속에 각각의 개인들은 고독하더라. 근데 여행이나 관광을 통해서 그걸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관광의 가치가 날로 증대되었고, 즉 고독한 군중에서 탈피하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한 인간성 회복, 자유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관광 활동으로 이루어지면서 관광은 의식주와 더불어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현대사회의 대중들에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 라고 써있죠. 관광만이 치유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뭐 다른 학문에서 보면 동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관광하는 입장에서 관광은 고독한 군중을 치유하는데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게, 요즘은 따로 다니죠. 함께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지금 촬영하는 게 일요일이거든요. 11월 15일 일요일 날 학교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0명이 넘어섰다고 그러죠. 그 다음부터 요즘 유행하는 거는 등산을 하는데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굳이 등산복도 안 입고요. 이제는 혼자 하는 쪽으로 가요. 또 요즘의 추세는 호텔을 빌려서, 호텔이 장사가 안 되니까 재택근무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또 근무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해서 객실을 빌려주는 거죠. 아침에 빌려주고 아침 10시에 9시부터 저녁 대여섯 시까지, 그러면서 호텔 부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호텔들도 적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대요, 이용객들이. 근데 어쨌든 이제는,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그런데 코로나 시대 전에도 바로 최근까지는 고독한 군중에서 탈피해서 혼자, 고독한 군중에서 자기의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거. 근데 이건 점점 더 해 갈 거라고 보여져요. 요즘의 추세를 보면 혼자 여행하는 혼행족도 많아졌죠. 그죠? 또 혼자 밥 먹는 혼밥족, 혼술족, 그죠?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보면 여건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혼자.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주변이 아무리 혼자 하게끔 만든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외로움을 느껴요. 그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인간의 본성을 파악을 하면 새로운 관광의 상품이라든가 새로운 관광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모여서 하는 거죠. 아마 학기 초인가 한번 얘기한 거 있죠. 랜선 관광이라는 거예요. 랜선 관광. 랜선 이모는 들어봤을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 하나 그 조카들을 뭐 선물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랜선 관광은 일본의 민박집에서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들어낸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객실을 판매를 하죠. 100엔 그러니까 뭐 우리로도 하면 1000엔 뭐 10,000원 정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 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가 객실이고요. 여기가 뭐 식당이고 쫙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저녁에 밥 먹을 때는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하고 그러면서 그 밥 먹을 때는 각지에 있는 그날 그 호텔에 그 민박집에 그 방을 예약한 사람들끼리 각자 자기 집에서 모여서 소주 한잔 하면서 걔는 사케 먹겠네. 사케 한잔 먹으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코로나가 막아도 혼자 있는 걸 즐긴다고 그래도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더라. 그래서 결국은 모이는 걸 좋아하더라. 그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결국은 자랑질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게 관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 포인트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요. 앞으로는 점점 그런 것이 심화가 될 것이다.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 어쩌고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건데요.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혼자 있는 거를 그게 유행이긴 하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혼자 즐기고 혼자 생활하는 게 유행이긴 하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이 고독함을 느끼고 어느 순간 내가 고독하구나 외롭구나 그걸 인지하는 순간 그걸 또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관광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관광 상품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그 외로움, 고독함 그런 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교수님 저는 호텔 갈 건데요. 호텔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외롭다는 거,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 그런 거에 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에 관해서 고민하고 그런 거에 관한 솔루션 해결책을 찾아내면 대박 나는 거죠. 교수님 그런 거를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질문이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해결책을 찾지를 못하죠. 여태까지 계속해서 해결책을 외우는 것만 했거든요. 근데 그 외운 해결책은 그 당시에는 작용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사회에서 그걸 써먹으려고 그러면 못 써먹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여러분 선배들은 2학년들은 관광자원 해설론이라는 과목에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각 조별로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강생 하나가 메일을 보냈죠. 교수님, 이 동영상을 찍을 때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궁금할 수도 있죠. 궁금하다는 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스크 쓰면 감점이 되느냐 그걸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영상을 채점하는 거는 교수가 안 하거든요. 다른 학생들이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동영상 촬영을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되면 동영상을 찍으면서 미리 멘트를 날리면 안 될까요? 원래대로라면 맨 얼굴로 찍어야 되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마스크를 하고 찍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해결책을 못 찾고 교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모르는 걸 묻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답답한 거는 어떤 게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못 한다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스스로 자꾸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을 너무 안 해요. 그러면 제 질문은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속상해하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잠깐 얘기를 하면 신문기사 문제를 냈을 때도 지금 뜨고 있는, 요즘 보신 분은 알겠지만 특히 이 호텔 관광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승무원을 꿈꾸면서 이곳에 진학을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 풀서비스 캐리어 FSC나 LCC 로우코스트 캐리어 저가 항공사나 대형 항공사나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는 아시아나가 지금 폭망하게 생겼으니까, 원래대로는 코로나 전에 이제 망하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한 해 만에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대가 우리 안 한다 못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의 뉴스는 정부에서 산업은행 중심으로 해갖고 대한항공한테 니네가 아시아나를 사라. 그럼 우리가 산업은행하고 몇몇이 출자를 해서 뭐 어쩌고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포인트는 뭐냐면 적어도 내가 승무원을 꿈꾼다 그러면 TV에서 아니면 신문에서 항공사 관련 뉴스가 나오면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단언코 얘기하는데 지금 승무원을 꿈꾸면서 그 뉴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5%안 될 거요. 그런 분들은 미래가 그닥 밝지는 않아요. 내가 진출하려는 분야, 내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분야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고독한 군중으로 고독하게 사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졸업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관광이나 호텔이나 뭐 그런 쪽으로 취직이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업종의 현황, 장래 발전 가능성, 그걸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보면 대다수의 신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인구라든가 국토 면적에 비해서 항공사가 너무 많다. 교수님,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진출하려는 분야가 그건데요. 근데 너무 많으면 어느 항공사는 문을 닫겠죠.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 상가에 치킨집만 10개가 있다. 1개가 있을 땐 장사 잘 되죠. 10개가 생기면. 얼마 못 가서 몇 군데는 문을 닫을 거죠.
그러면 어떤 쪽은 살아남고 어떤 쪽은 도태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저께인가 보면 일본 항공사에 그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학원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데 비용은 다 지원자가 부담하고요. 실질적으로 일본 항공사하고는 전혀 계약도 안 맺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응모를 했다가 돈만 날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호텔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관광 여행사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 건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전과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니, 교수님이 그러는데 요게 정리가 되면 우리한테 자리는 많아질 거라는데, 제가 그랬죠. 제가 사기꾼은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는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범용 교수의 생각이 100% 옳다는 보장은 못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늘상 비판적인 사고를 하라고 그랬죠.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은 쉽게 가는 길을 택한단 말이에요. 아이,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만에 하나 안 교수가 틀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린 건데. 곰곰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전과도 고민해 볼 거고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학 가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근데 그냥 억지로 동영상 리포트 내고 출석하고 그렇게 하면 깝깝한 얘기죠. 제발, 지금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 유럽은 다시 봉쇄를 하죠. 오늘 점심시간에 그 옆에 방 교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18만 명이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2만 몇천, 아직 3만 명이 안 됐거든요. 물론 쟤네는 인구가 많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도 비율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죠?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게 맞나? 고민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연습을 해야만 고독한 군중을 해결하는 관광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을이니까 단풍 관광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미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관광산업, 호텔 포함 관광산업의 미래는 밝아요. 그죠? 보세요. 아시아나 문 닫게 못하겠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돈 낼게, 니네가 얘네 합병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정부가 세금 갚고 민간 기업도 저렇게 하는구나 볼 수가 있죠. 어쨌든 항공사에 지망을 한다 그러면 나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세계 항공업계의 추이, 지금도 만약에 본인이 승무원이 되길 원하면 인터넷 뒤지면 옛날 자료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 미리미리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제발 생각하세요. 생각. 그래야만 행복한 미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읽을게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한 인간성 회복. 자유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관광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관광은 의식주와 더불어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로서 현대사회의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뭘로? 인간성 회복, 자유를 찾고자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관광이다. 그래서 이번 학기 계속해서 얘기는 했던 것 같죠. 요게 미래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광이라는 산업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열차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열차에 탄다면 좋은 것이나, 쉽게 말하면 안범용은 관광학과 관광경영학과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관광이라는 열차에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자문회의 하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직 열차에 올라타지 못했어요. 열차에 올라타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열차에 올라타더라도 첫 번째 칸에 갈 건지 맨 끝에 칸에 갈 건지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학개론 12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리포트를 내죠. 현대대중이죠. 자, 이게 뭔가를 얘기하세요. 224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둘째 줄. 개인은 개성을 상실한 채 집단 속에 원자가 되어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불안정하고 절망적인 이기주의만 존재하는 모로서 심한 좌절감과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게 뭔가? 여러분 교재 224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에 있습니다. 5글자입니다. 그걸 리포트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